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TV입니다. 저는 오늘 제주 특별자치도에 나왔어요. 여기 오늘 날씨는 바람이 조금 불고요, 쌀쌀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약간 선선한데 시원한 공기와 함께 풍경이 괜찮습니다. 뒤에 풍력발전소가 돌아가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제주 특별자치도에 와서 지방분권과 국토균형 발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금 산업은행, 여의도에 본사가 있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수출입은행도 본사가 여의도에 있습니다. 이걸 지금 지방으로 이전하라, 특히 이제 부산 쪽으로 이전하라, 이런 지금 공약을 실천하려고 부산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실행할 것을 지금 지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은 이 국토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해서, 특히 수도권 지역에 사는 분들은 약간 저항적이죠. 그런데 비수도권 지역에 살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은 국토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이 간절하게, 아주 절실한 목소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이 지방분권과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어떤 아젠다에 대해서 이걸 처음에 치고 나갔던 우리 전임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그 대통령 당선될 당시에 우리 중부 지역, 그러니까 지금 세종시가 됐는데요, 행정 수도를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을 해가지고 충청권 표를 이렇게 득표하는 그런 작전을 썼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지방분권이라는 건 시대적인 어떤 아젠다였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국토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으로 가야 한다, 이런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사실 지방자치 시대를 실질적으로 온 것은 그 전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 93년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전국 지방자치 단체장, 광역, 기초, 자치의원을 선출하는 그런 지방선거가 있었죠. 그리고 한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종시로 상당 부분 중앙부처들이 다 이전 또는 이관을 했고요. 서울에 이제 일부 남아 있습니다. 뭐 국방부라든지 정부종합청사의 외교부라든지 이렇게 일부 남아 있고, 많은 부처들은 이제 세종시로 옮겨갔는데, 지금 우리 그 우파 보수당이 이 지방분권과 국토균형 발전에 대해서 상당히 어정쩡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치 이제 지방분권과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아젠다가 노무현 정권 때 이제 본격화됐기 때문에 이 아젠다가 마치 좌파 정당의 전유물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인근의 일본도 그렇고요, 지방 소멸 시대가 왔다는 이런 경고음이 국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주 특별자치도니까 그런 생각이 더 간절하게 들어서 제가 오늘 한번 이걸 목소리를 한번 녹화해 보려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요, 스위스에는 한 20여 개의 칸톤이라고 있죠. 칸톤이 이제 우리로 말하면 광역자치단체입니다. 그 20여 개의 칸톤은 우리 세법상 국세로 지정되어 있는 법인세 있잖아요. 법인세를 20여 개의 칸톤이 다 자율적으로 정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 국세가 만약에 법인세를 25%라고 일률적으로 정하면 서울과 부산, 제주, 광주, 대전 할 것 없이 다 20%로 일괄적으로 징수하게 돼 있죠. 그런데 스위스에는 칸톤에서 각 칸톤마다 국세를 경쟁적으로 인하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명한 어떤 대기업 본사가 스위스에 많이 유치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법인세가 낮으니까요. 심지어는 법인세가 거의 제로에 가깝거나 한 5% 이내로 있는 어떤 그런 칸톤들이 많은 거죠. 자, 우리나라에 가령 제주라든지 또는 광주라든지 대전, 부산 같은 이런 어떤 상징적인 도시에는 법인세를 예를 들자면 자유롭게 한번 징수할 수 있도록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재정분권을 확대하면 전 세계적인 대기업이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스위스에는 SK 하이닉스 같은 그런 규모의 대기업이 한 5개에서 10개 정도 이렇게 유치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지방 그 자치분권의 핵심은 사실은 사람과 돈이죠. 그런데 돈으로 따지자면 재정분권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국세를 좀 자율적으로 인하하거나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지방 소멸 시대가 눈앞에 왔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서울 수도권 지역에는 이것도 또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데요. GTX를 더 확장해서 개통하겠다, 이런 공약을 해서 수도권 주민들의 어떤 큰 기대를 사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중앙 언론들이 GTX 확장 개통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기사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있었던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 그리고 광주에 있는 한전공대, 이런 소재들이 나왔을 때 중앙 언론들이 어떻게 비판 논조를 유지했습니까? 가덕도 신공항은 경제성이 없다, 또는 왜 이렇게 조그마한 나라에 큰 공항이 2개 있어야 되느냐, 뭐 이런 거. 그리고 한전공대도 마찬가지죠. 무슨 공대가 수도권에 이렇게 많은데, 대학생들도 주는데 왜 한전공대를 만드느냐. 뭐 일면 논리가 부족하진 않습니다. 설득력이 있죠. 하지만 지방을 어떻게 살찌우고 지방을 더 잘 살게 만들 수 있겠느냐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더 이상 좌파 정당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이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까지 지방으로 이전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시대적인 아젠다를 바라보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서울 초1극 집중 공화국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서울에는 많은 문화시설이 있어요. 이제 더 많은 문화시설은 지방에 짓는 게 어떻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기 온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 있지만 인구가 지금 한 100만 명이 안 되죠. 한 80만 명이 됩니까? 이런 공기 좋고 여유로운 이런 공간에 더 많은 문화시설을 만들고 해서 더 많은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관광을 오고 또 더 좋은 시간을 가지고, 이러면 지방도 살고 국가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지방 이전을 어떻게 실행시킬 수 있을지 기대를 가지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더 이상 좌파 정당, 특정 정치 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